반갑습니다. 크립토 여행하기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기회가 있는 체인들입니다. 이 주제에 맞게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하이퍼 리퀴드, 모나드, 메가 ETH가 있고요. 아마 굉장히 중요해지는 애들이 아닐까. 앞으로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끼칠 것이고 이 세 곳에서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굉장히.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이 이런 세세한 곳에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이퍼 리퀴드라는 곳에 돈을 조금 뿌려놨고요. 모나드는 이제 슬슬 해볼 예정이고 메가이더도 해볼 예정이에요. 하이퍼 리퀴드는 노 VC로 시작해서 시장 내러티브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노 VC라는 게 사실 이전에는 없던 용어였어요. 노 VC라는 거는 이제 VC 같은 게 있으면은 러그 프라할 확률도 적고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좀 유명한 애들이면 업비트나 이런 데 상장이 보장이 됩니다. 보통 완벽한 보장은 아니고 확률이라는 게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노 VC라는 거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영역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근데 이게 대박이 나면서 시장 네거티브가 완전히 뒤집히죠. 모나드, 커뮤니티 문화의 시작. 실제로 이전에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뭐 기술력 보고 커뮤니티 보고 뭐 했는데 기술력은 다 좋아. 다 좋아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중 가서 커뮤니티가 전부라는 걸 저희 대부분의 크립토 유저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메가이더. 실시간 블록체인 L2의 새로운 혁명. 이 친구들은 진짜 너무 빠른 애들이고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 가지 DF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토큰 자체도 기존 L2랑 좀 다른 방향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DF를 좀 지원하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애플리퀴드에 대해서 더 얘기해보자면 일단은 이 VC 없이 시작했으니까 얘들은 돈이 많아요. 떼줄 곳이 없는 거야. 거버넌스나 뭐 이런 선택하는 데 있어서 투자해준 그 재단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VC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중심 성장. 그러니까 의견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빠르고 혁명적인 걸 많이 들고 와요. 얘들이 보면은. 그리고 바이백 메타. 얘들이 퍼프덱스예요. 퍼프덱스. 선물 거래소인데 원래 선물 거래소에서 그냥 선물 거래소로 끝난 게 DYDX, GMX 이런 프로젝트인데 얘네들은 선물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거를 자기들 토큰에 바이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바이백 메타를 실전으로 보여주면서 시장이 바이백이라는 걸 다들 하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수입이 중요한 시장으로 바뀐 거죠. 그전에는 펀더멘탈 그 다음에 하이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출이랑 상관없이 그냥 돈 많은 놈이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매출이 잘 나오는 놈들이 바이백도 하면서 시장의 매출이 꽤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모나드 커뮤니티의 시작. 이제 적혀있죠. 실제로 모나드는 커뮤니티를 제일 크게 알린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VC보다 커뮤니티가 더 너무 강해서 VC보다 먼저 투자를 받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버립니다. VC한테 투자를 아주 조금 받았어요. 원래는 조금 받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의 커뮤니티가 너무 강한 걸 알게 되자 VC들도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친구들은 역할을 얻거나 에어드랍을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XRP가 이제 증명을 또 해줘. XRP의 기술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XRP가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게 커뮤니티인 거죠, 사실. 그 커뮤니티로 인해서 가격이 10배 가량 오릅니다, 최소. 10배 오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기술이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거. 이 커뮤니티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증명하기 원하는데 이번에 상장했죠. 그런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한 3조에서 20조 가량 20조를 생각했어요. 3조에서 20조를 생각했는데 현재는 어떻다? 5천억 정도 해요. 5천억.
5천억 정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은 한 3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매출도 잘 나오면은 20조를 가지 않을까. 매출이 이제 잘 나오려면은 이제 하이퍼리퀴드처럼 바이백 메타가 있거나 커뮤니티가 정말 강해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꾼, 이 크립토를 바꾼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메가이더는 실시간 블록체인 L2의 새로운 형. L2가 솔직히 막 거버넌스 바뀌었다. 그 다음에 코인이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근데 메가이더는 이렇게 하지도 않고 실시간으로도 속도도 빠르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디앱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 메가마피아라는 제도를 통한 이 디앱들을 또 지원해주고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나드도 좋긴 좋은데 이색적인 디앱은 없고 하이퍼리퀴드는 매력적인데 아직 저는 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미인코인 중 하나 샀는데 그거는 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메가이더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는 메가이더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패러다임이라는 애들이 여행의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행의 가이드를 해준다는 게 이 친구가 가오부터 현재까지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1티어 VC 중에서도 1티어인 거죠, 얘가. 근데 이 친구가 모나드에도 초기 투자 들어가고 메가이더에도 초기 투자 들어가고 하이퍼리퀴드는 VC가 없다 보니까 매수를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얘들의 물량이 스테이킹 물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핵심 디앱에 씨앗을 뿌려놨죠. 이게 중요해요. 이 친구가 잘하는 게 핵심 디앱에 씨앗을 뿌려놓는 건데 일단 모나드랑 메가이더, 하이퍼리퀴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히트칠 상품 중 하나인데 씨앗을 다 뿌려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애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메가이더나 모나드 초기 투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VC라면.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문어다리인데 뭐 여러 가지 다리가 더 생기겠지만 이 패러다임이라는 이 친구가 GTE 메가이더의 덱스예요. 핵심 덱스. 그 다음에 이거는 크루라고 모나드의 이제 핵심 덱스예요. 그러니까 모나드에도 모나드 덱스, 그 다음에 메가이더에도 덱스, 그 다음에 하이퍼리퀴드에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리퀴드라는 프로젝트를 투자를 했어요. 리퀴드라는 프로젝트를 투자했는데 여기는 하이퍼리퀴드랑 라이터 체인에 둘 다 호환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도 발을 다 걸쳐둔 거예요. 얘는 지금. 실제로 이 덱스라는 게 당장 바로 되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생태가 자리 잡고 뭐 하다 보면은 처음에 상장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상장을 해요. 솔라나의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몇 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생태의 부흥기는 초창기에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자리 잡은 애들한테 다시 오고 그래서 친구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씨앗을 뿌려놨다.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가면은 대부분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GT, 크루, 리퀴드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은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는 게 좋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 보면 됩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따라가다 보면은 여행이 굉장히 이제 안전해지는 과정까지 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주의 있게 얘기하고 싶어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애들이 시장이 굉장히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친구의 움직임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저희가 알아볼 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메가이더예요. 메가이더에는 좀 재밌는 게 메가이더에는 메가마피아라는 걸 죄송합니다. 지금은 메가마피아 2를 하고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1에 있던 애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이건 지금 2인데 여기 1에 있던 애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 실제로 유명한 프로젝트가 뭐 노이즈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노이즈랑 유로피아, 그 다음에 퓨네스, 이런 애들이 있죠. 그 말고도 계속 지금 원투랑 다 섞어놨는데요. 얘들이 뭐 GTE도 아까 말했죠. 근데 GT는 사연이 있어요. 좀 GT는 메가 마피아라는 곳에서 속해 있다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이 친구들 어디로 갔냐? 지들이 L2를 만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메가 마피아에서 지원을 받고 나왔는데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GT는 L2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평가 사실 이 친구는 안 좋아요. 근데 메가이드에서 뭔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여튼 이 메가마피아가 특이한 점은 이렇게 D앱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D앱을 지원하는데 이게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얘들은 메인넷도 안 나왔는데 모나드 이런 애들보다 훨씬 좋고 실제로 이게 바이낸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VC들이 이거를 너무 좋게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450억 이상의 투자를 거의 받았어요. 실제로. 계속해서 투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는 지금 이 사장님의 이해도가 높다라고 저는 보여요. 사장님이, 왜냐면은 이 체인만 활성화 시켜 놓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디앱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지고 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지고 놀 게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저 맨 처음에 소개했을 때 퓨네스 얘네도 이 메가 마피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장님이 이제 슈아오콩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게 체인을 런칭하고 그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DM들에게 지원을 엄청나게 해줘요. 실제로 DM이 잘 되면 체인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존관계라는 걸 깨닫고 있고 지금 최대한 지원해주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뭔 소리냐. 사실상 요새 뭐 몇몇 체인들을 보면은 체인 열고 그냥 그 대충 운영하다가 문을 닫아버려요, 실제로.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DM에 너무 많은 투자를 받아놓고 기여를 한 상태라서 사실상 체인을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마음 먹은 게 눈에 보여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 읽어보면은, 자, 이거는 퓨네스 저번에 맨 처음에 제가 소개했는데 퓨네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처음에 이 친구들이 4개월 이상 투자를 못 받았어요. 4개월. 4개월 투자를 못 받다가 이제 슈아오가 싱가포르 행사에서 소개를 할 수 있었다고 물었고 그 행사장은 모델로 삼겠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VCD랑 연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이 사람은 DM 지금 뭘 하고 있냐, VC와 D앱이랑 D앱을 교류하면서 VC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시위안이라는 사람이 바이낸스 랩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랩스의 투자까지 받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죠. 이 메가 마피아라는 곳에서는 메가 ETH의 메가 마피아는 엄청나게 디앱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4개월 동안 투자 못 받던 친구가 바이낸스 랩스 업계 최고한테 투자를 받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하이퍼리퀴드도 좋고 모나드도 좋은데 이 메가이더가 지금 좀 미쳤어요.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제가. 자, 얘 이제 누구냐? 이제 소개했던 겁니다. 아마 이런 데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큐네스의 파운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캡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캡이라는 것에도 메가이더는 또 투자를 계속 해줍니다. 일단은 퓨네스 같은 애들도 여기에 펀딩에 말은 안 적혀 있지만 메가이더에 다 붙어 있어요. 왜냐면 메가 마피아의 지원을 받으니까. 실제 1대1 멘토가 들어가고요. 1대1 멘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팀의 이제 엘리트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숙박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제공이 되고요. 실제로 그냥 디에백의 모든 걸 제공을 해주는 팀이라 보면 돼요. 메가이더에 굉장히 축소된 이제 그 펀드레이징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헬로 트레이드 최근에도 받았고 유로피아 파이낸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 친구도 한번 시간이 나면은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대부분 다 테스트넷이나 오픈 안 했는데 이 친구도 재밌어요. 노이즈라는 친구도 재밌고요.
GT 누구는 알고 있죠.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친구들은 메가 마피아로 있다가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라고. 그 다음에 캡. 이거는 뭐 스테이블 관련된 건데 커뮤니티에도 할당량을 뿌리고 뭐 그랬고 뭐 바랄라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진짜로. 지금 축소된 거예요. 결국에는 40M 이상을 40M 이상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자면은 이 플러플 SPT. 플러프는 이제 메가 ETH 그 초기 단계부터 관심 갖고 참여한 유저. 그러니까 OG 멤버들이에요. 뭐 세일에 참여했다거나 뭘 했다거나 그냥 뭐 이더리움 오시거나 그러면 주는 거였는데 이 친구들이 있으면은 메가이더의 뭐 NFT를 받거나 아니면은 생태계에서 좀 더 할당량을 더 받거나 이거는 좀 그런 게 가능하죠. 좀 귀여워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게 PPT로 봐서 그렇지 굉장히 귀엽고 잘 꾸며놨어요. 근데 이 플러플이 뭐냐? 이 유래가 있는데 메가 ETH의 마스코트 토끼무리를 영어로 플러플이라 하는 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아, 귀여워요. 되게 종류도 많아. 이 디자인도 잘 돼 있고 10,000개 수량인데 5,000개는 어떻게 왜 분배될지 모르고 5,000개는 이미 분배되었고요. 계속 그 메가이더에서는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저녁 11시부터 뭐 스테이블 입금을 받는다 아니 뭐 하고 세일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 5,000개가 이미 분배됐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NFT 같은 거는 크게 이제 혜택을 주진 않기 때문에 사실 안에서 즐겁게 더 여행하는 게 중요하다. 디앱들을 주의해야 알죠. 생태계 투자가 지금 40일 정도 들어왔죠. 근데 이게 자금 유입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생태계 부흥과는 거리가 멀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투자받은 건 맞아요. 메가이더는. 근데 메가는 투자 많이 받은 건 맞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걸 믿고 토큰을 샀는데 이 토큰이 가격이 안 오르고 계속 내리기만 해. 완전 토막이 났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는 그 수위 같은 곳에서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도 했고 에토스도 경험을 해봤고 생태계가 투자 많이 받았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또 잘하는 척 연기를 하는 건지 잘 구분해야 해. 혁신을 만드는 팀과 연기하는 팀은 차이가 난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모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도 끝냈는데 만약에 이제 체인만 열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도 약해지고 있고 그러면은 사실상 연기에 가까운 거죠. 커뮤니티도 약해졌고 뭐 기술도 또 부족하고 그래서 혁신을 만드는 팀과 연기하는 팀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증명된 거는 하이퍼리퀴드가 제일 증명이 되죠. 얘네들은 HIP3, HIP4, HIP5가 모든 트렌드에서 다 벗어나서 혁명적이에요. 이렇게 연기하는 팀은 차이가 난다. 사실 하이퍼리퀴드는 저는 보면서 좀 놀란 게 얘네들은 외계인 같은 느낌이다. 실제로 지원 수도 몇 명 없는데 훨씬 더 진보된 개념을 들고 오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이거는 그 공감할 거예요. 실제로 하이퍼리퀴드가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시가총액을 지금 유지하는 이유지요. 그게 또 생태계 부흥에는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많이 유입돼서 뭐 어떤 프로젝트가 흥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게 되면은 침체기를 필수적으로 겪게 돼서 이 생태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요. 솔라나가 6불에서 200불로 다시 올라온 것처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정아 얘기하는 뭐 쿠루 이런 애들 모나드의 쿠루 그 다음에 그 GT 뭐 메가이더의 뭐 퓨네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사실 둘 중 하나예요. 바로 TG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TG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침체기가 안 오거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진심 펀치를 날심하고 여행할 경비만 챙겨서 가자.
그러니까 메가이더가 좋아, 애프리키드가 좋아, 뭐 어디가 좋아 하면은 내 전 재산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여행 경비만큼 한 100불에서 200불 들고 가서 놀면 돼요. 내가 에어드랍을 좀 받았다? 그러면은 뭐 그 금액의 절반이나 전부를 사용해야 되겠죠. 너무 크지 않다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에는 메가이더의 아주 약간을 알아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들 아주 조금 알아봤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모나드가 상장했고 이제 메가이더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씩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정리 못하고요. 하나하나씩 특색을 알아보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크립토를 사실 해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행을 하면 돼요. 즐겁게 하냐 힘들게 하냐 이 마인드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